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런 그 금융업체의 어떤 특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제조기업, 금융제조기업을 한 5개 정도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잘 쓰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기준을 잡고 저희가 계속 지금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독려하면서 진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실제로 구축하면서 나왔던 어떤 요구사항들, 그리고 시스템 구성,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금융제조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어떤 그 개념도, 그 다음에 절차, 우리가 이제 추진했었던 일정, 그리고 금융제조기업 아까 설명드렸던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슈사항, 그리고 기본 구성, 하드웨어, 메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관리자 프로그램, 현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화면 구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업에서의 어떤 기대 효과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축한 금융제조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면 저희가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ES라고 하는,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발주가 나가고 또 외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가공하고 조립하고 시사출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들이 모인 어떤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ERP로 갈 수 있는 작업자들의 공수라든가 그 다음에 구매 비용, 외주 비용 이런 것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략적인 정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구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절차는 일단 만들어진 솔루션을 그냥 주고서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설명회나 발대식을 통해서 하고요. 전 직원을 상대로. 그리고 진짜 우리 회사가 회사별, 특히 이제 이 정보 제조기업의 MES는 같은 금융이나 같은 그 업종이라도 회사의 관리 요구사항들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어떤 그 현재 업무를 분석하고 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될 어떤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스템화 되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걸 문서화 시킨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내용과 어떤 패키지 간의 갭 차이를 분석을 해서 계속 수정 범위를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설계하고 개발해서 단위 테스트하고 또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쓰다 보면 계속 또 안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는 계속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사용을 해야지만 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갭 분석이라든가 업무 분석하는데 한 달 정도, 그리고
요구사항과 특이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향후 하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 해서 테스트하고 실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관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되게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더 개발까지만 이때 걸리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금융을 이제 여러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실행까지 이제 요 정도 일정을 예상을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요 구조로 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회사의 그 기업들의 부서별 이슈 사항들입니다. 이제 설계팀에서 보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 요구되는 사항들, 예를 들면 이제 고객으로부터 개발 요청이 접수가 돼서 견적서를 엑셀로 기존에 계속 폴더에다 관리를 했지만 견적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 견적 관리가 돼야 되고 수주가 등록이 되면 뭐 목표 금액 관리가 되고 뭐 자재비나 가공비, 일반 관리,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견적을 낸 금액들이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견적서도 관리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비슷한 금형을 견적을 넣었을 때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수주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은데 기존에는 이제 파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화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이제 이런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 DR, 뭐 제품, 금형 이런 것에 대한 또 파일로 관리했던 부분들을 이제 고객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DR 자료들을 뭔가 등록을 해서 부서별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DR 완료 후에 제품 설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되게 대용량이거든요. 뭐 카티아라든가 그래서 뭐 시스템에 넣냐 마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이것 때문에 MES의 성격은 아니고 향후에 이제 PLM이나 이제 그런 쪽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활용하고 현재 우리 MES에서는 그냥 이런 그 설계 데이터들은 NAS를 활용해서 보관을 하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진행 상황들만 MES에서 체크하는 형태로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확정 도면 설계 이후 발생 시 이제 변경 내역 관리도 이제 이 사양 변경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에서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에 대한 부분을 그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 시에 보통 이제 금형 한 벌이 뭐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의 부품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 이제 보통의 시스템은 이 부품들을 전부 다 코드화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그 니즈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보통의 양산 회사는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설계가 다 끝나면 코드를 다 부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고 했지만 이제 금형을 살펴보니까 뭐 하원판, 상원판, 뭐 메인 코어, 밀핀, 뭐 추출 블럭 이런 것들이 이름은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규격과 재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구성 자체는 똑같으니까 일부 어떤 부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의 어떤 그 고객의 니즈는 뭐였냐면 이런 부품을 BOM에 등록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특성상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자재 발주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BOM 뭐 파트 리스트에 얘가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 업무가 되게 간소화되고 명확해지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설계 공정 라우팅도 시스템에서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3D는 며칠부터 며칠, 몰드 베이스 발주는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 발주 관리가 이제 회사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 금형마다 부품의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자재 발주서는 설계팀에서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회사는 설계팀에서 발주까지 내버리고, 또 어떤 회사는 구매 외주팀에 이관하면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발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발주 시 수기로 작성하는 이제 그 번거로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발주의 경우 설계팀에서 소재 발주를 등록을 하면 확인 후에 업체만 선정해서 발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주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하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재 입고 및 외주 가공품 입고 후에 차기 공정 진행에 대한 혼선이 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문제라든가 공법의 문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그냥 NC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방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다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모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반영이 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일반 양산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표준 구매품들을 같은 경우는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그냥 세트로, 그러니까 이미 가공이 돼 있는 것들은 세트로 구매해버리면 그냥 걔는 입고와 동시에 그냥 끝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리는 이렇게 세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자재 쪽의 금융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핀이라도 예를 들면 길이가 서로 다른 놈도 주문하면 바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고를 쌓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가 필요가 없는 회사인 거죠. 발주 넣으면 들어오면 그게 그 금형 번호에만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형 제조기업의 이슈사항에 보면 또 부품의 공정 진행이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변화가 심해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관리에서 생산 캐파와 납기를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가공, 형상가공의 처리 표준화. 그래서 가공 쪽에도 보면 가공의 라우팅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내부에서 할 거냐 외부에서 할 거냐, 어느 기계에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장에서 수립되진 않았지만 바로바로 등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비별 작업 시작과 종료, 다시 말해서 이제 일정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금형에 어떤 부품이 설비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끝냈고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양산은 하루에 이제 시간 단위로 관리한다면 금형은 약간 일 단위 관리가 많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거 완성해 라는 구조가, 그러니까 관리의 이렇게 상세함이 조금 일반 양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입고 확인 시 정확한 입고 품질 처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형회사를 보니 양산회사는 입고 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입고되고 가공이나 조립하면서 그걸 검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듈이 들어와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더라.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공정의 품질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공은 했지만 실제로 얘가 언제 밝혀지냐면 그 스팝을 볼 때, 그러니까 조립을 할 때 이게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해보고 나서 다시 하는 게 또 비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니까 금융회사들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반 양산회사의 어떤 초중종 관리하고는 좀 맞지 않더라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하할 때도 출하 검사 부분도 뭔가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 체크해서 보증한 자료를 이제 고객사한테도 전달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보관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그 이슈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주된 금형의 어떤 그 투입 원가, 그래서 자재, 외주, 산해, 가공, 조립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가 임률이라든가 공수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좀 처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보다도 이제 조립입니다. 이제 가공은 한번 걸어 놓으면 어떤 거는 뭐 금방 내리기도 하지만 2, 3일씩 가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립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시스템은 뭐 조립을 공정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시작을 누르고 종료를 누르는데 동시에 막 여러 금형들을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양산회사의 어떤 그런 조립의 생산성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립 공정의 공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단에서 했던 어려움들을 다 해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경영자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수주 금액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진척 현황, 설계, 가공, 조립, 그리고 어떤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에서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설계에서부터 경영자까지 다양한 그런 니즈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형 제조기업의 기본 구성을 보면 이제 서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서버를 뒀고 현장에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견적, 수주, 설계는 이제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요. 자재가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자재 입고에서부터 가공, 그 다음에 조립, 시사출, 출하 이런 과정들의 실적을 위해서 키오스크들을 이용을 해서 일보라든가 그 다음에 추적성을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도면은 이제 나스 서버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도면 서버를 보유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사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보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 도면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회사의 그 배치 예를 보면 서버가 있고 현장과 사무실에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팀별로 키오스크 입고 쪽에 PC가 있을 수도 있고 키오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하드웨어들은 되게 다양하게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금융회사들은 거의 금형이 금형번호 또 어떤 회사는 금형 재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재번으로 움직이고 모든 자재에는 금형의 재번 번호가 다 기록이 되어 마카펜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설계는 바코드를 부착하고 공정이 이동될 때마다 스캐너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양산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왜? 추적성 때문에. 근데 금융회사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업무 과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가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뭘 붙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캐너를 했지만
이 스캐너는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기존에는 이제 키오스크와 PC, 가공 쪽에서는 다 가공기마다 PC가 있기 때문에 그 PC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뉴 구성을 한번 보시면, 메뉴 구성은 이제 그 기초 정보가 있고요. 사용자, 그 다음에 권한, 그다음에 거래처 품목, BOM. BOM 관리는 등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조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일정 기준 관리,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견적부터 수주, 추락,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력 관리. 예를 들면 수정을 했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내역을 이력을 관리할 때 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별 관리, 프로젝트 등록하고 대일정을 관리하는 관리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면 이제 설계에 대한 일정 관리, 설계 관리, 일보까지 설계 일보, 그 다음에 자재, 발주 넣고 등록하고. 그래서 아까 설계팀에서 자재 발주를 하면 이 발주 등록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죠. 조금 이따 시스템에서는 설계 이력 발주가 이제 이쪽에 온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마다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여기 이제 위치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이제 계획을 등록하는, 그래서 가공 계획과 외주와 조립을 여기서 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가공팀, 조립팀에서 이 생산 계획이 가공 계획과 생산 계획이 조립 계획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그 팀장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이 다 끝나면 이제 시사출 관리, 그 다음에 품질의 입고 출하 검사 부적합 관리, 그 다음에 계측기 관리. 그래서 품질 관리 측면이 뭐 보통의 양산 회사는 뭐 SPC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정검사, 초중정검사 이런 게 들어가지만 금융회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가공, 금융회사는 이제 가공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설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라고 하는 곳에서 수주 현황 정보라든가 제조 원가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메뉴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은 이제 그 도입기업, 이제 그 금융회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요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프로젝트 관리에 이제 배송 관리도 이쪽, 그러니까 운송료 관리도 이제 이쪽에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리 그 범위 안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화면 구성을 보면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웹 버전이 아니라 이제 CS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현재 시스템은 그다음 메뉴가 왼쪽에 존재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트 차트 같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에서 그 불출품을 가져오거나 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가져온 회사가 이제 금융회사를 보니까 입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으면 여기서 본인들이 입력을 하면 되는데 협력업체가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니즈가 자재를 가져왔으면 협력업체가 자기가 가져온 거를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고가 잡히는, 갖다 줬다라고 하는 그게 잡히는 구조가 요구가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화면인데 이제 가공 일보도 등록할 수 있고 조립 일보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비 일상 점검, 그 다음에 부적합 등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공 일보를 이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금형 번호에 이 부품을 뭐 하단 슬라이드 2를 어떤 호기에서 누가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계획을 짜면 여기에 그게 뜰 거고, 그걸 시작을 눌러서 계속 일보를 관리하고 다 끝났다. 이게 며칠에 걸쳐서 다 끝나면 이제 생산 완료를 누르면 이제 이게 일정에서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계획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지시 추가라는 걸 눌러서 새로운 계획을 현장에서 바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모든 걸 다 계획으로 안 내리더라도 현장에서는 이 금형에 대한 어떤 부품을 뭘 가공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이 없는 것도 지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결국은 그 금형을 만들기 위한 가공 일부는 남겨야 제조 원가를 정확하게 실행 원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비나 작업자도 처음엔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됐던 거지만 실제로 장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작업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일부도 계획에 짠 거대로 이제 이건 금형 단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밀링도 가공이지만 NC 가공은 이제 가공팀이라고 얘기하고, 조립을 하기 위한 뭐 밀링이라든가 드릴링,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범용 설비로 하는 거는 또 조립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두 개를 다, 보통 조립은 금형번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금형번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품 단위로도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모니터링들이 오늘 출고됐는데 들어올 놈들, 그럼 그게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에 대한 이력 실시간으로 얘가 이제 입고 현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것들에 대한 어떤 지연일 정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불출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개발을 했고,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다 필요한 화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요구한 화면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공 계획 현황. 그래서 보통 일반 양산 가공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OEE라 그래서 설비 종합 효율 뭐 이런 측면의 가공을 많이 하지만, 이 금형 회사에서는 며칠씩 가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설비에서 어떤 제번의 어떤 부품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작업하세요. 그러면 이 빈 곳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이 설비는 여기는 지금 비어 있구나. 얘는 지금 계획이 다 차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 회색으로 된 거는 계획이 짜져 있었는데 지금 완료됐구나 라는 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 날짜가 딱 되면 완료 처리가 하면 이제 회색으로 싹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런 가공 설비들의 어떤 캐파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사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사출 계획도, 왜냐면 내부적으로 금형회사가 사출기나 프레스기를 다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외부로 내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 업체의 스케줄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사출 계획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립팀에서 이때 시사출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다 끝내서 시사출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후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화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돼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런 니즈들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 향상과 금형 제조 기업의 어떤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 정보 기반의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준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작업 일보 작성이나 수작업의 어떤 삭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작업 개선이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해질 것 같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가능 여부도 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및 품질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전산해서 관리해서 효율적인 관리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정보를 정확한 형태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분석하고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작업시간 데이터들을 전산으로 관리해서 원가 계산의 어떤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 어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실제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